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마이너스 1조 6천억 적자에서 매출 8조 흑자 전환까지 6월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최신 반도체들이 나오고 그 후속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관련된 주변 산업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가 압축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리포트 확인하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까지 말씀드리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세계 주요 반도체 10개사에 대한 올해 매출치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 10개사에 대한 올해 1분기 전체 매출은 약 204조 5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 늘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5조 원으로 약 4.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당연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한 건 엔비디아로 약 7.3배 늘면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매출 대비에 순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지난 1분기 약 1조 6천억 원에 대한 적자를 기록했던 마이크론이 2분기 매출 전망이 약 8조고요. 순이익은 이번에 1조 88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이 마이크론에 대한 성장 자체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열풍에 의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새 GPU인 루빈까지 공개하면서 반도체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성장을 할 때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리고 마이크론이 HBM을 통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기업 말고 다른 방향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TSMC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도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루빈 GPU에 대해서 TSMC의 공정 제품이 채택될 것으로 현재 이미 대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젠스낭 CEO는 대만에 40개 이상의 생산 공정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대만을 AI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 CEO가 지난달 30일에 대만의 IT 업계 최고 경영진들과 비공개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 만찬을 준비했던 게 젠스낭 CEO고요. 만찬이 끝난 이후에 이번 만남에서 차세대 글로벌 과학기술 산업의 구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앞으로 엔비디아가 생산 물량을 늘릴 때 이 대만의 기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TSMC와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죠.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사람들과 만나면은 큰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은 약속도 잡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만 왕복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대만의 재계나 되게 유명 인사들이 만약에 예약 없이 모리스 창을 만나러 오면은 그냥 입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리스 창에게 프리패스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죠. 젠슨왕이 대만을 찾을 때마다 시간을 내서 계속 젠슨왕을 만나고 있고요. 그 모습이 이번에 젠슨왕과 모리스 창의 야시장 방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모리스 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시장에 방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굴전을 처음으로 먹었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엔비디아와 TSMC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와의 동반자로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강자로 올라선 만큼 앞으로 이 협력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컸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크지만,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TSMC의 웨이저자 CEO가 올해 반도체 시장이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TSMC의 CEO 웨이저자는 이번에 TSMC의 이사회 의장직까지 겸직하게 되면서 류더인 전 회장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원래 투톱 체제에서 이제는 원톱 체제가 되면서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단 웨이저자 CEO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제외하면은 반도체 칩 시장이 올해 10%대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웨이 CEO는 그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분간 자사주 매입이나 주식 액면 분할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회사 미래 성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TSMC의 인사 이동을 통해서 약 40년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현재 TSMC가 해외 생산에 대해서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의 임원 아래 권력 통합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고, 특히 지금처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인사 발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TSMC가 엔비디아와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고, 현재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자체는 대체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만은 10나노 이하의 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생산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요. 10에서 22나노 반도체 생산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만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분야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해당 기업들이 한 몸처럼 연계돼서 이끌고 밀어주면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만, 대만에선 TSMC는 실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규모 자체가 60% 70%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하고요. 실제로 이 TSMC가 그 경쟁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 네로라 하는 거대 기업들도 TSMC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TSMC의 생산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도 AI 가속기를 더 만들고 싶은데 TSMC가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돈을 더 투자해서 만들고 싶은데 TSMC가 못 만들기 때문이죠. 세계 2위가 삼성전자인데 현재 점유율이 13%예요. TSMC 같은 경우에는 63%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점유율 1등과 2등의 차이가
50%에 가까운 점유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장은 TSMC의 독주가 한동안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는 만큼 당연히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인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중국의 AI 반도체 회사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TSMC의 생산을 맡기기 위해서 설계를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공개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면서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TSMC도 같은 외국 파운드리에 적용을 시켜서 이들 기업의 중국 수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견줄 수 있다라고 마케팅을 해왔던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메타엑스와 엠플레임이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두 기업도 지난해 말에 하향 조정한 반도체 설계를 TSMC에 제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고요. 업계에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들이 중국의 첨단 칩 생산 역량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TSMC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노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중국에서도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범위 자체를, 그 물량 자체를 줄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TSMC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위탁 생산 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TSMC 우리 지금 실적이 이 정도인데 엔비디아 너네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영업이익률이 70%가 나오는데 너네 거 제품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방안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보고 TSMC가 파운드리에 대한 단가를 높이기 위한 언급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3나노 등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고사양 패키징은 TSMC가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가격에 대한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TSMC는 고객사들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시설 투자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에 따른 시장의 단가에 대한 올리는 내용으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투자금 자체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TSMC가 만약에 단가를 올리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TSMC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자체가 워낙 강력합니다. 실제로 TSMC 같은 경우에는 2나노 공정이 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80% 이상의 수요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TSMC가 2나노 공정에서 이미 80% 이상의 수요를 달성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2나노 공정부터 미세화에 따른 누설 전류 문제 등을 개선한 GAA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입하고 성능과 수율 모두 다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도에 하반기 양산 체제를 도입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3나노 공정 대비해서 2나노 같은 경우에는 클럭수가 약 15에서 20% 향상이 됐고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40%의 절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TSMC의 파운드리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한 파운드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주목해야 됩니다. 삼성전자와도 연계되어 있으면 좋고 특히 TSMC 1등과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은 바로 레이저셀입니다. 얘네가 뭐예요? 코스 공정에 최적화된 면 레이저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코스 공정은 TSMC의 이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이죠.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블랙엘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때 TSMC에 대한 파운드리가 집중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실제로 레이저셀이 TSMC의 면 레이저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코어스 장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TSMC에 공급한 이력이 있고 실제 이 블랙엘이 본격적으로 양산된다고 했을 때 TSMC 파운드리 이슈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은 레이저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부터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신다는 전제 하에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컨텐츠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가입 그리고 회원가입 이용 약관 동의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잠시만요. 이처럼 이메일,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나 혹은 주소, 주민번호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유출됐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유출될 일도 없지만 유출됐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애초에 적지 않도록 제가 최소화시켜 놨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아이디로 사용하실 이메일 그리고 이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그리고 그에 따른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로그인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게 되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들이 더 있는데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에 들어가셔서 종목, 투자 전략, 매매 전략까지 제가 자세하게 업로드를 해 놓았으니까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선별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 있죠.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